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 기사들 중에 두 기사를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역시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참 이런 참 특이한 대통령은 맞죠. 이런 관세를 25%나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슈퍼볼 같은 이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참 하여간 여느 대통령이랑 분명히 다른 건 맞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5%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일기 때도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목에 있는 내용이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를 한국 철강 사면 초과. 사실은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부진합니다. 특히 중국의 이제 이 두 번째 제목에 있는 내용처럼 밀어내기 수출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국내 잘 아시는 조선업계 요즘 엄청나게 호황이지 않습니까? 조선사에서 이 단가에 그러니까 전체 선박 그 조선 원가의 한 20%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후판, 두꺼운 철판 이게 이제 철강 쪽에서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내 업체들도 잘 만듭니다만 사실 이게 국내 업체들보다 이제 중국 업체들께 후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참 그 부분 때문에도 조선 업체들의 이 호황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지금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관세 폭탄까지 좀 오니까 우리 철강 업체들은 정말 사면초가다라는 제목에 좀 충분히 좀 걸맞는 그런 상당히 좀 심각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9.7%를 미국 전체 철강 수입의 9.7%를 차지해서 전체 4위 이제 철강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13% 정도가 미국으로 가니까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철강 물량을 이제 미국으로 한 나라에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이제 25% 철강 쪽에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 물량을 이제 제한을 할게. 그래서 이제 쿼터제로 바뀌어서요. 연간은 263만 톤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쿼터는 이렇게 되는데 263만 톤을 다 채우지는 못한다. 이런 결과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요. 25% 관세 부과해도 우리는 무관세로 좀 쿼터제로 무관세인데 뭔 상관이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현재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철강에도 철강 가격도 좀 일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 쿼터제 이 무관세 쿼터제를 과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그냥 놔둘 것이냐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쿼터제를 또 손본다고 그러면 현재 263만 톤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우리가 263만 톤을 팔 경우 연 한 6조 원 정도 매출을,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출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비중이 준다고 그러면, 규모가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출 물량도 줄게 되는 거고, 100% 폐지까지 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협상 어떤 노력에 따라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유지가 못 되고 만약에 준다. 또는 아예 폐지다 이런 쪽으로 한다면 사실 국내 철강업계들한테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도 사실은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 들어가는 물량은 제한적이긴 한데요. 거의 없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시장으로 또 중국산 물량이 또 이렇게 밀어내기로 두를 여지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금 시작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건 협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한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주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우리처럼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주시장 상황을 보면요. 장 초반에 좋지는 않았죠.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좋아지더니 결국은 코스피는 거의 0.03% 하락했으니까 거의 보합권으로 올라왔고 코스닥은 0.9%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우리 시장이 최근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견조하다, 약간 좀 뒷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은 어제도 이런 모습 꾸준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봐야 될 게 이 외국인들 이 지분율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비교적 뒷심을 좀 보이는 이유는 참 지난해 많이 떨어진 거에 따른 이랬던 약간 저평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분율이 지금 32%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작년에 9월쯤인가 그때 35%까지 갔던 게 좀 거의 3%포인트나 좀 떨어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 전략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관세나 이런 어떤 외부 변수 때문에 출렁거릴 때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외부 변수에 좀 덜 영향을 받는 뭐 내수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제 무관세, 관세 뭐 그 리스크가 이제 없는 이런 업종들 뭐 엔터, 방산, 조선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 포인트가 이들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라 이렇게 조금 더 미세한 그런 투자 전략들을 좀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얘기네요. 매드맨 트럼프 피하자 내수주 담는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이 이제 최근에 지분율 변동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브리핑에서는 국내 쪽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마켓 나우 일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이 모닝체크에서는 이제 외국주, 그러니까 미국주를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뉴스브리핑에서 국내주 얘기만 더 말씀을 드리면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현대백화점, CJ 대한통운, 호텔신라 이 세 종목, 그 대표적인 유통주죠, 내수주죠. 이들 종목들은 조금 다 샀습니다. 0.1% 전후로 지분을 좀 늘린 모습이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건설과 바이오, 증권 이 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다 지분을 줄였죠.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 1%포인트가 넘게 지분을 줄였고 바이오 쪽 HD 현대산업개발도 한미약품도 0.5%포인트 가까이 지분을 좀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내수주를 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에서 조금 이 리스크에서 조금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내수주를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주와 현대산업개발, 이 건설주 같은 경우나 이 한미약품 같은 이 바이오주, 증권주들은 다 이제 금리 인하 쪽과 관련돼 있다라고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이제 건설, 바이오, 이제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 더 투자가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금리나 수혜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미국도 계속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커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도 관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소비자들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난달께 나온 게 4.3%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1%포인트나 더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인플레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연준이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이제 그만큼 좀 어려워진다. 가능성이 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그런 업종들의 어떤 향후에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바이오, 증권주들은 좀 지분을 국민연금이 줄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작년부터죠. 계속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지금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좀 돼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국내의 자본시장 이 제도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 유상증자, 그다음에 뭐 CB 발행 같은 거, 그다음에 늑장 공시, 뭐 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적 분해, 인적 분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 방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제 시행이 당장 뭐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되지는 않아서 문제죠. 이제 하나하나 되고는 있긴 한데 일단 유상증자 심사를 금융당국이 까다롭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뭐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금감원이 작년에 정정 요청을 역대 최다로 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이제 오늘 증권면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면에도 나와 있는 기사, 일면과 이제 구면에 걸쳐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기사인데 기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주주들의 피해가 많고 또 주주들의 반발도 많고 또 일부 주주들은 소액 주주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연대를 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 이런 사례가 계속되니까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왜 이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고 반발을 하고 이러느냐에 대해서 그 원인은 결국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당장 화살이 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하도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주주들의 반발이 강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안도 그렇고 이스페타스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있었죠. 금감원에서 정정 신고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해당 회사에서 정정 신고서를 다시 이제 제출하고 이런 여러 번의 이제 과정들이 있으면서 뭐 고려안이나 이스페타스 같은 회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상증자 포기했었죠. 이런 회사들이 좀 여러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일부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회사는 9번이나 정정 신고서를 냈다라는 그런 사례도 이들의 취재 결과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유상증자는 필요하죠. 상장을 한 이유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회사를 키우기 위한 그런 면이 큰 거니까요. 근데 일부 회사들이 자꾸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표현이 좀 세긴 합니다만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오래됐고요. 유상증자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그거를 악용을 해서 오너들의 뭐 경영권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회사의 어떤 그런 경영상의 어떤 잘못한 부분들을 결국은 주주들한테 떠넘기다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주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하나하나 어쨌든 좀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도 결국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투자할 만한 그런 주식시장으로 좀 바뀌어 가는데 중요한 어떤 하나의 흐름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아직도 바뀌어야 될 거 굉장히 많다는 거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